안녕하세요. 책약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낭독해 드릴 책은 리얼리티 트랜서핑 1권입니다. 오래전부터 낭독해 드리고 싶었던 책인데요. 오늘은 리얼리티 트랜서핑 1권 중에서 펜듈럼이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과연 지금 나의 사념 에너지는 어떤 상태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개인의 사념 에너지는 합쳐져서 하나의 흐름을 이룬다. 그리하여 이 에너지의 바다 한가운데에서 정보에 기반을 둔 하나의 독자적 에너지체인 에너지 펜듈럼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구조체는 독자적인 생애를 시작하고 그 창조에 참여한 사람들을 자신의 법칙에 복종시킨다. 그런데 이것을 왜 펜듈럼이라고 부르는가? 펜듈럼이 더 높이, 더 빠르게 흔들릴수록 더 많은 지지자들이 자신의 에너지를 거기에 보태어 주기 때문이다. 모든 펜듈럼은 고유의 특징적 주파수를 가진다. 예를 들어 펜듈럼은 일정한 간격으로 힘을 가해야만 흔들리게 할 수 있다. 이 주파수를 공명 주파수라고 부른다. 펜듈럼을 지지하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면 펜듈럼은 흔들림이 느려지다가 결국 움직임을 멈춘다. 펜듈럼을 흔들어줄 지지자가 없으면 펜듈럼은 멈추고 한 존재로서의 죽음을 맞이한다. 죽은 펜듈럼의 예를 몇 가지 들어보자.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다신교, 석기, 고대 무기, 옛날 패션, 레코드판 등. 다른 말로 지금은 쓰이지 않는 오래된 것들이 모두 그렇다. 당신은 아마도 이 모두가 정말 펜듈럼이란 말인가 하고 놀랄 것이다. 그렇다. 사람들의 사념 에너지에 의해 그 특질이 형성된 모든 구조체는 펜듈럼이다. 전반적으로 말해서 어느 한 방향으로 에너지를 방사할 수 있는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은 조만간 에너지 펜듈럼을 만들어낸다. 야생의 자연에 존재하는 펜듈럼의 예를 들어보자. 박테리아군, 생명체 집단, 물고기떼, 짐승떼, 숲의 군락, 대초원, 개미탑 등이 그것이다. 비교적 동종이며 잘 조직된 유기체로 구성된 모든 구조체는 펜듈럼을 형성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생명체는 하나의 에너지 단위를 이루므로 그것도 펜듈럼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단위 펜듈럼들이 모여서 하나로 흔들리기 시작하면 집단 펜듈럼이 된다. 집단 펜듈럼은 하나의 독립적 상부 구조처럼 지지자들 위에 군림하면서 지지그룹을 유지하고 새로운 지지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낸다. 이런 구조체는 자신의 법칙을 따라 독자적으로 발전해 간다는 의미에서 자치적이다. 지지자들은 자기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펜듈럼의 법칙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예컨대 관료 조직은 관료들 개인의 의지에 의존하지 않는 자치적 구조를 발전시켜 간다. 물론 영향력 있는 관료는 독자적인 결정을 내릴 수도 있지만 이런 결정도 시스템의 법칙에 반할 수는 없다. 만일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그는 배척당할 것이다. 자신이 이미 하나의 펜듈럼인 한 개인조차도 자신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언제나 자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사람의 한 예는 에너지 뱀파이어, 습관적으로 상대방의 주의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사람이다. 모든 펜듈럼은 그 지지자들로부터 에너지를 얻어서는 그 위에 군림하므로 그 본질이 파괴적이다. 펜듈럼의 파괴성은 그것이 지지자 개개인의 운명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펜듈럼은 오직 하나의 목적을 가진다. 그것은 지지자 개개인으로부터 에너지가 끊임없이 흘러오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지지자들에게 이익이 될지 해가 될지는 펜듈럼의 관심사가 아니다. 어떤 시스템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 시스템의 법칙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스템은 그를 실컷 씹고 나서 뱉을 것이다. 파괴적인 펜듈럼의 영향 아래에 놓이면 하루아침에 인생을 망친다. 상실의 고통 없이 거기서 빠져나오기란 대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운이 좋으면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 시스템 안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거기서 물 만난 물고기처럼 놀 것이다. 그는 지지자로서 펜듈럼에게 에너지를 주고 펜듈럼은 그 대가로 그에게 살만한 환경을 제공한다. 그러나 그 지지자가 조직의 규칙을 깨는 순간 그의 산염 에너지의 주파수는 이미 펜듈럼의 진동 주파수와 일치하지 않게 된다. 에너지를 받지 못하면 펜듈럼은 그 뻣뻣한 지지자를 내치거나 파멸시켜 버린다. 어떤 사람을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트랙으로부터 멀리 떼내어 낯선 펜듈럼 조직 속에다 갖다 놓는다면 그의 삶은 지옥 아니면 따분하고 우울한 일생으로 전락할 것이다. 그의 펜듈럼은 그 지지자에게는 파괴적인 존재일 뿐이다. 그는 자유를 잃고 좋든 싫든 거대한 기계 속의 작은 나사처럼 강요된 규칙을 따라 살아야만 한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펜듈럼의 보호 아래서 뛰어난 업적을 성취할 수 있다. 나폴레옹, 히틀러, 스탈린, 그리고 이와 유사한 인물들은 모두 파괴적인 펜듈럼을 좋아했던 사람들이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이 펜듈럼은 지지자들의 행복에 결코 관심이 없다. 오로지 지지자들을 자신의 목적에 이용할 뿐이다. 나폴레옹에게 진정으로 행복한 적이 있었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전생애에서 단 며칠만을 꼽았다고 한다. 펜듈럼은 새로운 지지자들을 유혹하기 위해 세련된 방법을 사용한다. 지지자들은 불꽃에 달려드는 나방처럼 펜듈럼을 향해 날아든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펜듈럼의 선전술에 유혹되어 언제나 눈앞에 있는 행복으로부터 멀어져 가는가. 그들은 군대에 입대했다가 죽음을 맞이한다. 학교에 가서 자신의 천성과는 무관한 온갖 직업 교육을 받는다. 사람들이 부러워하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맞지 않는 직업을 얻는다. 그리고 일을 하다가 문제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든다. 낯선 사람을 자신의 삶에 끌어들였다가 고생만 한다. 펜듈럼은 온갖 고상한 가면 뒤에다 진정한 동기를 숨기지만 그 활동은 지지자 개개인의 운명을 파멸로 끌고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파괴적 펜듈럼의 영향 아래 자신을 내맡긴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펜듈럼은 희생자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인생 트랙으로부터 멀리 떼놓는다는 점이다.